안녕하세요. 약국의 김 약사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식이 조절이 제일 어려운데 막 식욕 억제제 이런 거에 이끌리는 거예요. 혹시 식욕 억제제가 식이 조절을 해결해 주는 거 맞나요?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뇌에서 먹고 싶은 생각을 조금 없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인데, 질문을 들어봤을 때는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진짜 이제 살을 쉽게 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도 그런 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이 그리고 운동요법을 하고도 안 됐을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막 먹는 거 엄청 조절하고 운동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나는 엄청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이랑 운동을 통해서 이런 체중 조절이 안 되는 비만인들이 먹게 돼 있는 약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이에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약과 또 다르게 분류해 놓은 약이거든요. 일반 마약류에 속하는 건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의존성과 그리고 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엄청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이에요. 그런 약을 목적에 벗어나게 돼서 먹다 보면 굉장히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 내 식이와 그 운동,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식욕 억제제 없이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 보통 3개월 이상은 드시면 안 되고, 4주 정도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식이와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겁을 드리면, 이 약물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분들 제가 약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게 되면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부작용으로 정신 착락 그리고 정신 이상 뭐 이런 것들도 겪을 수도 있고, 폐동맥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 약을 꼭 멀리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선생님의 처방을 통해서 적절한 용법대로 사용을 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일으켜낸다면 좋은 또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욕 억제제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모든 식욕 억제제가 그런 건가요? 식욕 억제제 중에서도 식욕을 느끼지 않게 하는 이런 정신적인 좀 작용을 하는 것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있고, 사실 이게 정신과 굉장히 관련된 약이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의 메인은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 지방 합성을 저해준다는 그런 다양한 좀 약들을 이렇게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쓰게 되지만, 식욕 억제제의 가장 메인은 식욕 억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식욕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식이장애 겪고 있는 분들, 막 먹토를 하거나 씹고 뱉고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것도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면밀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쓸지 안 쓸지는 아마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비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약도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제가 있던 병원에서 비만 위장 절제술로 되게 유명해서 굉장히 그 비만으로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봤지만 안 돼서 수술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을 보긴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식이랑 운동을 통해서 먼저 개선을 한번 시켜보시고 안 됐을 때는 또 병원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정말 심한 분들은 수술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뚱뚱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약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아서 계속 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제가 사실 약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의 약이기도 해요. 이게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은 계속 약 달라고 하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약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약을 그렇게 오래도록 먹었을 때 사람들이 겪을 이제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 약사로서도 복약지도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막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그런 좀 위험성이나 그런 거 느끼시고 건전한 방법, 좋은 방법, 요즘 워낙 좋은 뭐 식이요법도 많고 운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다이어트를 해결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그럼 약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다이어트 약 시장이 막 계속 커지고 유행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유행하게 되는 원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좀 현대 문화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인스턴트 많이 먹게 되고, 사실 저희 나라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에 더 열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보다 또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앉아서 컴퓨터로 많이 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비만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럴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식이랑 운동,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바꿔서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좀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냥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거죠? 네네네. 보통 처방약 같은 경우 다 그렇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것들은 약국이나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을 거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그러한 제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 사실 좀 다양한 약들이 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신약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이쪽에서도 좀 더 기술의 발전이나 도움을 좀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식욕억제제는 얼마인가요? 사실 비급여 약이에요. 약값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처방약보다는 훨씬 좀 비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을 꼭 활용해야 되는 사람, 식이랑 운동으로도 안 됐을 때 좀 도움을 받고 비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약이고, 4주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약 복용 중단하셔야 되고, 최대한 3개월 이상 드시면 안 되고, 의사나 약사의 가이드를 잘 따라 주셔야 되고, 또 이 약을 드시는 동안 또 술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여기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